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가 7일, 9일, 7일이 아닌 9일째 하락을 하는 전형적인 약세장에 들어가 있는 모습. 미국이 좀 화려한 것 같은데 또 까보면 뭔가 좀 병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슬라나 니게티 이런 화려한 종목이 눈이 돌아간 상황에서 미국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우는 9일째 하락, 또 엔비디아가 또 멍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그런 뉴스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FOMC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몇 번을 하느냐, 점도표를 어떻게 찍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가고,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들은 약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듯한 그러한 경제지표들이 내년에 금리 인하의 횟수를 좀 제한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시장에 나타나며 미국 증시가 조정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팔죠. 파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연말 되니까 어떤 것들 좀 포지션 정리. 두 번째, 한국의 정치 일정을 봤더니 만만치 않은 거죠. 이게 벚꽃 엔딩이 아니라 가을 낙엽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연장성, 탄핵에 대한 연장성, 정치 선거 연장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전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나지 못할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섞이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데, 이게 좀 멈춰야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매일매일 시장의 얼굴이 변하죠. 아시다시피 유리기판 하루 갔다가 어제 좀 빠지고, 다음에 브로드컴 수혜주들도 좀 빠지고, 드론, 양자컴 그동안 많이 오르는 것도 이익 실현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보조금 폐지 폭탄을 맞죠. 반도체는 이제 브로드컴 등 에이직 반도체로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 약간이나 미국의 방침이 정해지면 어제는 또 제약바이오주가 또 하락하는 모습까지, 하나 우리나라가 이게 견디거나 좋은 호재가 없었다는 거죠. 다만 호재가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것 뿐인데, 낮은 밸류에이션, 이걸로 연말 시장을 버티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뒤집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러한 소식이다. 갈수록 옅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견딜만 하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좀 힘들지만 내년 1분기까지는 주식시장이 나쁠 것 같진 않다. 견디자. 이게 이제 저의 추론이죠. 저의 결론이죠. 하지만 뭘로 견디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게 마땅치 않는 게 우리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다우가 9일째 하락하고 엔비디아가 얻어맞고, 반면 테슬라와 니게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 묘한 장, 수요일 시장,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네,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 마이너스 0.8, 나스닥 마이너스 0.45, S&P 500 마이너스 0.57. 다우가 9일째 하락을 했다는 거죠. 4만 3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나스닥도 2만을 깰까 말까. 만약 2만이 무너지면 지금 18,000까지 내려온다고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어떤 라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신문사들의 뉴스를 보면 엔비디아 끝내 심리적 저항선이 붕괴됐다. $130가 붕괴됐다는 거죠. TSMC, 브로드컴, AMD가 급락을 했다. 뉴욕 증시에서 AI 반도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큰 어떤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양자 컴퓨터 리게티가 좀 폭발을 20% 넘게 해서 지금 상승 중에 있고, 테슬라도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키와 엔비디아와 TSMC는 반대로 무너지는 모습, 서로 같은 양자 컴퓨터라도 니게티와 아이온키가 좀 반대로 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네요. 네,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 밖 3.8%나 폭발했다. 연준이 FOMC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급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 이번에는 내릴 수 있지만 내년에는 쉽게 내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앞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FOMC 내일 발표죠. 다우 9거래일 연속 하락. 1970년 이후 처음이라는 거죠. 9거래일 연속 하락은. CME 패드워치 12개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95%.
미국 11월 소매 판매가 발표된 전월비 0.7% 상승, 예상은 0.5였는데 예상은 상승했죠. 네, 소매 판매, 소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국 11월 산업 생산 전월비 0.1% 하락, 3개월 연속 감소. 제조업자는 나쁘고 소비가 살아서 버티는 거, 임금이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가 무너지면 미국 증시가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 캐나다 11월 CPI가 전월비 1.9%, 전년비 YY를 1.9% 예상을 하했다. 피터 나바로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자극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들의 관세 폭탄이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미국의 서민들을 때리지 않을까, 결국 폭탄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물품 없이는 견딜 수 없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물품 없이 견딜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미주호 테슬라 목표 가격을 $515, $230에서 $515. 미주호 바보 멍충이죠. 이런 애들이 꺾을 때가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500에서 일단 한번 팔아주는 게 어떨까 생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800를 보기 때문에 저는 견디고 갈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4거래일째 하락했다. 장중에서 $130가 일시적으로 붕괴했다는 거죠. 큰일입니다. 에이직 반도체가 나타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업체가 엔비디아죠. 제가 지난주 스터디 모임 때 여러 번 강조했죠. 엔비디아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하드웨어 시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대다. 아마존, 세일즈포스 이런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을 봐야지. 지금은 하드웨어 단순하게 HBM 만드는 시대가 끝났다. 이제 100단을 만들든 12단을 만들든 60단을 만들든 별로 시장에 감흥이 없다는 거죠. 네, 감흥이 없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가장 생명인 신선함, 프레시함이 없다는 것은 죽음하고 똑같은 거죠.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애들은 이렇게 산을 이룬다면 항상 박스권에 갇히기 때문에 $130 깨지면 샀다가 $140에 팔고 1년에 박스권 3번만 해도 40%에서 50% 나오니까 이러한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이 이틀간 상승을 하고 오늘은 4.93% 약간 조정을 받는 날이다. 오늘 같은 날 사야죠. 네, 달러는 0.09% 상승. 달러가 소폭 강세입니다. 네, 그러나 온달러는 소폭 약세는 1,438원. 네, 1,450원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라가 큰 문제가 없다면 이 정도에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좀 1,400원대 이하로만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이 원화 약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이죠. 네, 엔화는 오히려 강세로 들어갔네요. 153.37엔. 네, 마이너스 0.79엔이 하락하며 엔화는 강세로 갔습니다. 네, 금리 한번 볼까요? 2년짜리 4.243, 0.6bp 하락. 거의 안 움직였다. 10년짜리가 4.391, 0.5bp 하락. 금리는 쭉 바닥을 치고 올라오다가 좀 멈춰있는 상황이네요. 네. WTI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36% 하락, 69.75, $70가 무너졌죠. 중국의 소비 지표가 잘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았다. 어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 영향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밀고 있는 팔란티어는 오늘도 살짝 하락을 했네. $75.05. 네, 충분히 $70 수준에서는 사야 된다. 네, $100까지 갈 것이다. 아이온큐는 0.81% 상승. 무너지진 않았네요. 리게티가 21%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10 위로 올랐네. $10.260. 네, 리게티가 아이온큐가 너무 많이 오니까 리게티로 이제 돈이 몰리는 거죠. 네, 조비 에비에이션도 2.32% 상승. 네, 엔비디아는 1.69% 하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0.76% 상승을 했네요. ARM-2.16%, AMD 마이너스 1.61%. 반도체주들이 계속 맛이 가고 있네요. 울타비티도 마이너스 1.06% 하락. 일라인일리는 0.33% 상승. 네, 보합권인 강보합이다. 네,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16% 하락. 아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많이 올랐는데 이유는 이 에이직 반도체의 수혜주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좀 펼쳐지는 거죠. 네. TSMC 마이너스 1.01 하락 $200에 잡혀 있네요.
네, 다음에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네, 비트코인은 0.23% 하락하면서 106,348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FOMC가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제 점도표가 내년에 2번 인하가 전망이 되고 있다. 금리 내년에 2번만, 이 이야기가 이제 확실하게 된다면 시장이 좀 충격이 올 것이고, 이걸 미리 미국 주식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유동성이 좀 줄는 거에 대한 선반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파웰 입을 통해서 나오면 둔탁하게 단기 조정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내야 되는데, 일단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내보내죠. 중국을 두들겨 패겠다는 것은 심리적인 만족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기업을 많이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미국 기업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의 조정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트럼프가 새로운 거, 미래를 위해서 뭐 양자를 키우든지 우주항공을 키우든지 자율주행 패스트를 더 키우든지 뭔가 이런 어떤 포지티브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현재는 계속 네거티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게 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올 만한 것도 있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여러 이야기 중에서 잘 안 다루는 게, 채권 금리가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났다. 베어 스티프닝은 장단기 금리의 이 곡선에서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올라오는 것을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한다. 11월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데이터가 발표된 지난주 미국 국채 10년물이 24bp나 상승하며 24년 10월 중순 30p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4가 넘었죠. 특히 단기물보다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이 더 큰 것을 베어 스티프닝이라는데, 지난 9월에 10년물과 2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가 이어진 이후 10년물과 3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차도 2년 만에 정상화로 돌아왔는데, 이 정상화, 즉 장기금리가 훨씬 높는 게 더 과하게 나타나는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난다는 거죠. 통상 이렇게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나는 국면에서 증시 수익률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정설이다.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훨씬 더 많이 치고 올라갈 때 시장에 좀 부정적인 것들이 시기였고, 부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더라. 왜냐하면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단어 자체는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보다 더 빨리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보통 경제 사이클상의 확장 국면에서 나타난다. 확장 국면 다음에는 내려가는 거죠. 네, 확장 국면 끝물에서 나타나는데, 이 다음을 생각하면 이제 확장 국면이 거의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닌가. 따라서 경기가 과열되고 버블이라는 생각이 들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우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된 이후에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하는 베어 스티프닝은 경기 과열 측면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난 거고, 인플레이션을 작용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더라. 이 이야기들을 어느 애널리스트가 짚어주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베어 스티프닝이 2023년 8월에서 10월에 나타났고, 올해 4월에도 대표적으로 이런 시기가 나타났는데, 이때는 좀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 23년 8월과 10월 사이에 나타날 때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올해 4월에 나타났을 때는 국채 수익률 상승 면에서 미 증시 움직임이 이례적으로 미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러한 악재들을 짓눌러버리는 독특한 케이스가 올해 4월 케이스였다는 거죠. 네, 고금리 우려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짓눌러버리는 독특한 케이스였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이유는, 이렇게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확장 국면의 끝에 나는 버블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가에는 부정적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1월 미국 주식형 ETF로 자금 유입이 역대 최고치인 1,507억 달러, 버블을 일으켰다는 거, 이것으로 수급으로 그냥 밀어붙여버렸다는 거죠. 네, 미국 주식형 ETF로 1,507억 달러. 이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10분의 1은 했을 것 같아요. 수학개미님들.
미국 주요 지수 기간별 등락. 대선 이후에 나스닥이 9.4% 상승, 러셀이 4.5%, S&P 500이 5%, S&P 400 중형주 가치지수가 3.8%, 다우가 3.5로 제일 꼬레비야. 이렇게 있습니다. 네, 결론 들어갑니다. 금일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 조정으로 악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관계가 랜덤하다. 서로 뭐 상관관계도 없고 여기 상관관계도 아니고 랜덤한 상황도 자주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 시장만 보고 방향성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연말을 앞두고 이익 실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이유이고, 두 번째, 여기에 원화 약세의 지속이 나타나는데 정치적 상황과 연결돼서 매도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 탄핵 소추는 가결이 됐는데 우리 윤통의 목리가 지속될 가능성, 이로 인한 혼란의 시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사이 경기 침체와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밀어붙이기 관세 폭탄 정책이 중국을 때리고는 있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한국일 거라는 가정, 이것도 시장에 한몫을 하고 있다. 또 반도체 시장이 급속히 중형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다행히 HBM 때는 SK 하이닉스라도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 에이직 반도체로 갈 때는 이게 시스템 설계 능력들이 중요한데 과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어느 게 수혜일지 피해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러한 상황들, 이런 어정쩡한 모습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약가이나 폭탄, 전기차 보조금 폐지, 칩스퍼 폐지 가능성, 방위비 추가 분담 압력,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정책이 슬로워질 가능성, 한국 정치적인 위기 상황, 이러한 것들이 트럼프 정부와 뭔가 협상을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매도를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악재들이 선반영된 것들로 지속적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다. 새롭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것이 나왔으면 충격이 컸을 건데 다 아는 이야기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지금 없어지죠. 시장을 리딩할 만한 그러한 섹터와 종목이 없다. 지난번에는 알테오젠이라도 있었는데 바이오도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고 하이닉스도 저렇고 삼성전자 저렇죠. 뭐 잡주들이 향연을 펼치지만 이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기는 약하죠. 네. 유리기판도 좀 약하고 뭐 다 약해 보입니다. 네, 시장은 당분간 새로운 네임메이커를 기다려야 되죠. 누군가 시장을 이끌 강력한 파워가 나와야 되는데 브로드컴이 불러온 에이직 반도체 시장으로 뭐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들이 좀 에이직랜드 뭐 이런 것들,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는 바닥에 가 있습니다. 차라리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기웃거려라. 네, 미국 시장에서 기웃거려라. 팔란티어,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아마존, 알파벳 이런 종목들을 가서 단타로 치고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수요일 미국 CPI 발표가 있네요. 네, 오늘 미국 CPI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시간 내일 PPI 발표가 있죠.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19일은 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죠.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시간 같은 미국 시간이죠. 네, 금요일은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가 12월 다음 주에 발표가 있네요. 네, 뭐 시사회에서 박수를 받았다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날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는 다행히 올라줬고 나머지 것들은 좀 오르고 내리고 반복이고, 엔비디아는 하락하고, 이런 것들, 다음에 브로드컴도 올라가다 좀 하락하고, 팔란티어도 살짝 하락하고 이런 모습인데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시장을 끌고 올갈 만한 그러한 모멘텀은 없어 보인다. 약보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읽어보신 분들, 예,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복사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바로 제가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많이 찾아주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연말입니다. 연말에 좀 주머니가 두둑해야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친구들과 술 한잔 하고
요즘은 정치 이야기가 대세인 거죠. 네, 정치 이야기 대세. 우리 30대, 40대, 50대, 60대 아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정치 이야기인데, 네, 안주거리는 있는데 요즘 모임도 또 많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기가 침체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장사하신 분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수요일, 오늘도 좀 우리 생각과 반대로 크게 반등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